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파란색으로 덧칠 한번 할게요. 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선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시초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니셜 사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초선의 시작 지점에 뭐가 있어요? 0점인 오리진이 있죠. 0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각을 측정하려면은 그때 각이라는 개념 뭐라 그랬죠? 각은요, 꼭지점을 서로 공유하는 두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시초선 말고 그 위로도 선이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 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 선을요, 이 선이 지금 시초선에서부터 올라간 선인 거죠. 네.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이 회전하는 선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영문으로는 이제 터미널 사이드. 자, 이 동경의 의미는 움직일 동자에다가 이제 경로 경자 써가지고 동경, 해서 움직이는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동경과 그리고 0점에서 쭉 뻗어 있는 요 직선, 이 직선은 이제 각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을 가지고 시초선 얘기하는 거고, 그 시초선에서 얼마큼 동작을 했느냐, 그죠? 이 동작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각 뭐예요? 요게 이제 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시초선에서 몇 도만큼 위로 움직였냐는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경인 만큼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면 양의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라는 거는 결국엔 이거죠.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이 각을 가지고 지금 최소한 예각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45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45도, 그럼 양의 방향만큼 플러스 45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보면 또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음의 방향으로 45도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315도가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315도.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CW는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CCW 반시계 방향은 양. 회전에서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W는 양이고 CW는 음이에요.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냐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45도 가도 이 위치죠. 동경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15도를 가도 이 위치예요. 그죠? 동경은 항상 같은 위치지만 양의 방향에서 보냐 음의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생겨요? 우리가 동경을 얼마큼 회전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일반각의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동경을 한 바퀴 돌았다, 만약에 동경이 잠깐만요, 동경이 360도 돌았다 하면 동경이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이건 0도죠. 혹은 플러스 360도가 되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방향에 따른 값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만 봤을 때는 이게 몇 바퀴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일반각 공식은 뭘 쓰냐면요, 360도 자 곱하기 n, 그 다음에 점이 안 찍히네요. 네, n 플러스 알파 각도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360도는 뭐예요? 회전이죠. 회전 각도 곱하기 n은 뭐예요? 회전수.
그리고 알파는 남은 각도. 그죠? 한 바퀴를 돌고 남은 각도예요. 그러니까 추가각인 거죠. 추가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회전수가 두 바퀴예요. 360도 곱하기 두 바퀴 하고 플러스 20도 더 갔다고 할까요? 20도를 더 갔어요. 이러면 몇 도가 돈 거예요? 720도에서 20도 더 돌았으니까 740도의 회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이 시초선이 있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얼마나 움직였냐에 따라서 각도가 정해지는 거고, 그 각도가 같은 동경이라도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경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각도가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정해주면 되는데, 정해주고 나서도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전한 일반각의 표현을 위해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여기서 n은 항상 실수겠죠? 그죠? 이 n은 늘 실수예요. 그래서 최종 동경은 45도 뭐 어디에 있는데, 이제 몇 바퀴를 돌고 45도가 됐다 라는 거는 동경의 위치랑 바퀴 회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을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회전수 혹은 그리고 이제 각도 얼만큼 갔냐 이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각으로 이제 이 회전수랑 그 다음에 남은 각도, 총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4분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각도 얘기할 때 요 이제 4분면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4분면 해가지고 쿼드런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y 플러스, 자, x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칠게요. 자, 그래서 양의 방향부터 시작해줘. 여기가 뭐예요? 제 1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제 2사분면, 세 번째 칸 제 3사분면, 네 번째 칸 제 4사분면이 있어요. 4사분면이 있습니다. 자, 각 특징 뭐죠? 1사분면의 x값은 양수죠. y값도 양수예요. 자, 2사분면에서는 x값은 음수죠. y값은 양수입니다. 3사분면에는 x는 음수, y도 음수예요. 4사분면에 x는 양수, y는 음수입니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1사분면에서는 x가 플러스 y가 음수, 2사분면에는 x가 음수, y가 양수, 그 다음에 양수, 양수, 음수, 양수, 3사분면엔 음수, 음수, 4사분면엔 양수, 음수.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크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세타도요, 세타. 1사분면은 뭐죠? 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2사분면은요, 90보다는 크지만, 잠깐만요. 90보다는 크지만 180보다는 작죠. 방향을 좀 잘못 썼네요. 네.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죠. 3, 4분면은요 180보다는 크죠. 그런데 270보다는 작죠. 4, 4분면은요 270보다는 크지만 360보다는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동경이 정확하게 이 X축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Y축에. 이런 경우에는 0도, 90도, 180도, 270도죠. 0, 90, 180, 270, 360 같은 수의 각도에 있을 때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분면에서 이제 각을 나타내는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존까지는 원이라는 게 한 바퀴가 360도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각 들어가면서 뭘 알아요?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3, 세 바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자, 그럼 이거죠. 0에서 360도일 때는요. 0도, 90도, 180도, 뭐 270도, 뭐 240도, 아니면 혹은 뭐 45도, 45도면은 1사분면, 그 다음에 100도 하면은 2사분면, 그리고 뭐 200도 하면은 3사분면, 그 다음에 280도 정도 하면은 4사분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죠? 이제는 일반각에 들어가면서부터 회전수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가지고 이 회전수에 누적이 돼서 4분면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걸 좀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근데 뭐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750도를 가지고 해볼게요. 750도를 할 때 양수예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60도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몇 나와요? 390도가 나오죠. 그럼 또 360도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60도를 한번 더해줍니다. 자, 그럼 몇 도예요? 30도가 나오죠. 그러면 30도가 대략 요이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750도의 현재 분면, 동경은 30도의 동경과 동일하죠. 이건 뭐랑 똑같아요? 1사분면이 되는 거죠. 750도의 동경은 30도의 동경과 똑같은 1사분면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음수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120도예요. 자, 음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플러스 360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몇 나와요? 240도가 나오네요. 자, 240도는 뭐예요? 180보단 크죠. 근데 270보단 작아요. 그러면 240도는 요 3, 4분면쯤에 있겠네요. 그래서 240도는 3, 4분면이다. 이런 식으로 4분면에서 회전수에 의해서 360도 넘어가도 어느 4분면에 위치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시각화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0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1사분면, 2사분면, 자, 184, 140도, 2사분면, 자, 215도, 3사분면, 298도, 4사분면에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아직 한 바퀴에서 안 돌았기 때문에 일반각 곱하기 0 플러스 349도입니다. 그래서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넘겼어요. 407도인데, 407도지만 360도 플러스 47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47도의 동경과 407도의 동경은 같아요. 그죠? 407도 동경과 447도 동경은 같기 때문에 1사분면에 존재하고, 더 가서 500도로 간다. 502도로 가면은 142도의 동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2사분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3사분면, 4사분면, 다시 1사분면. 770도는 뭐예요? 결국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50도니까 720도를 빼줘야죠. 그죠? 720도를 빼주니까 50도가 남잖아요. 그 50도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1사분면. 더 가면은 2, 3, 4까지 가네요. 근데, 자, 그러면 뭐예요? 두 바퀴. 회전수 두 바퀴를 돌았고 298도 더 갔기 때문에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1018도의 동경이라는 건요. 200 양수로 치면 298도의 동경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음수로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2도. 마이너스 62도의 동경과 플러스 1018도의 동경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음수로 빠져볼까요? 이번에 음수로 갑니다. 3, 2, 1. 자, 315도입니다. 마이너스 315도인데, 자, 플러스 45도와 동경이 같죠? 자, 여기서 이미 역방향을 한번 돌았어요. 마이너스 315도라는 거는 플러스 35, 이제 안 나오네요. 자, 플러스 45도의 동경은 같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마이너스 586도로 돌았어요. 마이너스 586도, 580도 정도 맞춰볼까요? 마이너스 580도는, 자, 한 바퀴 돌고 다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플러스 140도의 동경과 동일해서 2사분면의 동경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반각의 표현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번 회전을 해도 어떠한 4분면, 1, 2, 3, 4분면은 자유롭게 와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